16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조은이입니다. 아빠랑 둘이 살고 있고 엄마는 지방의 병원에 계세요. 저는 복지관 방과 후 같은 반 아이들에 비해 2살이나 많지만 학교를 늦게 가서 아직 중학생이에요. 그래도 밝고 동생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코로나 1차 접종을 마치고 학교랑 복지관도 가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이상해 보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아빠가 입원해야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고 병원에서는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빠는 집에 계셔야 한대요. 활동 지원사 선생님도 한동안 오시지 못한다 하니 저는 걱정입니다. 제가 계란 후라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편찮으신 아빠 병간 오며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아빠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저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빠가 완치될 때까지 복지관에 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학교와 집, 그리고 복지관이 전부인데 학교도 못 가고 복지관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라 하네요.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복지관 선생님과 차를 타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받아서 덜 외로웠어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을 봐서 기분이 좋아져서 안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아빠는 기운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음식을 드시는 걸 보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다행히 결과가 음성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빠랑 한 집에 있으니 손 소독 잘하고 밥도 따로 먹으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니다. 복지관 선생님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선생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선생님은 집안 문고리에 아빠랑 함께 먹을 밑반찬들과 내가 좋아하는 간식, 그리고 복지관 선생님들의 응원 가득한 편지도 담아서 넣어주셨습니다. 편지를 보니 왠지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아빠가 안 좋아지시거나 제가 열이 나면 꼭 전화하라고, 한밤중에도 상관없으니 꼭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선생님은 저랑 보건소에 또 검사 받으러 가야 한다며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꼭 엄마 같습니다. 문득 우리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셨다면, 그래서 제 옆에 계셨다면 제가 좀 덜 두려웠을까요? 엄마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살펴주시는 복지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위 사연은 우리 복지관에서 있었던 사례를 이용자 입장에서 풀어냈습니다. 복지관 재가 대상자이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몸이 안 좋으시고 근로 능력이 없으셔서 수급가정이며 아이와 가사 지원을 해주시는 활동 지원사가 지원 인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지원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검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경색 치료는 받지도 못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활동 지원사 선생님도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우리 방과후 이용인은 다행히 1차 접종을 마쳤으나 확진자인 아빠랑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어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와 보건소,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학생의 코로나 검사를 지원해줄 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 복지사가 방역복을 착용하고 기관 차량을 이용하여 검사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이름 때문에 모두가 꺼려하는 상황에서 선뜻 나서준 직원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행히 담당 사회복지사도 조은이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도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가 격리 기간이 지나 재검사했을 때 다행히도 아빠도 조은이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복지관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가격리 시 지원 체계가 하나도 가동되지 않은 현실이 참 씁쓸하였습니다. 장애인이 더욱 소외되는 건 아닌지 취약계층을 위한 특히나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들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험은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사회복지사들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그들의 정성과 책임감에 경의를 표하며 좋은 일을 위해 웃으며 편지를 적어주었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렇게라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